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 김에 요즘 점점 발전하는 사기꾼들 속에서 저희의 전세 보증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취생활이 7년 차인데 나름 오랜 경력으로 쌓인 경험과 조금의 지식을 여러분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 이제 처음으로 막 독립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어렵게 보증금 마련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세상 무너지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더 대응을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섭고 의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걸 확인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첫째,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실 때 1순위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혹시 집에 기존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계약서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대출을 말소해준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야겠죠? 자, 그럼 1순위로 들어갔다면 제일 먼저 이사 후에 근처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겠죠? 인도랑 이사는 대항력의 조건이에요. 대항력은 혹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자에게 나는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저는 경매할 때 그렇게 대항력이 있는 집은 피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저희 낙찰자들이 그 보증금에 대해서 물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에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대금 내에서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안 되고 꼭 둘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 시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계약 때뿐만 아니라 잔금을 넣기 전에도 꼭 새로 떼서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잔금 전에 깨끗한지 그대로인지 혹시 그 사이에 추가로 뭐 대출을 받거나 진행 중인 건 없는지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넣어주세요. 앞서 제가 대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면 이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수요일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러면은 그날 수요일에 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 날 목요일부터 다음 날 0시부터 저희에게 대항력이라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웃긴 건 만약 집주인분이 저희와 같은 날짜에 그러니까 저희가 대항력이 생기려고 준비 중인 그 시점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근저당이 저희보다 선순위가 돼요. 그리고 저희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요.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이사를 하고 나와 같은 날에 집주인과 나와 동시에 집주인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집주인 대출이 선순위가 되고 저희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집주인이라면은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진짜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희가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현재 현존하는 법으로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고 해요.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입신고 당일에 대항력이 생길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당장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잔금까지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서 이제 새로운 뭐 근저당이나 이런 대출들이 없는지 깨끗한지 확인을 하고 돈을 입금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 다음 날까지 현 권리 상태를 유지하며 임차인의 선순위를 보장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포함한 기지급된 금액은 모두 반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고 이제 이사 후에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이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이 너무 많아졌네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빠르게 갈게요. 그럼 둘째. 요새 그래도 보증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 저희가 계약 전에 이 보증보험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약 시에 특약으로 저 특약 좋아하네요. 특약으로 만약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런 조건으로 또 특약을 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나중에 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받으시고 특약대로 이제 새로운 집을 다시 찾으시면 되시는데 애초에 이제 보증보험 조건이 있잖아요. 보증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하나를 정해서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애초부터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은행은 자기들이 손해보는 일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깡통 전세 이런 거에는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집들 피해서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애초부터 구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셋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낮은 집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당연한 말인데 요새 정말 전세가 귀해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집은 조금 피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정말 집을 구할 때 꼭 전세, 높은 금액의 전세가 아니더라도 뭐 반전세나 월세여도 단돈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돈이잖아요. 정말 집 구할 때 기본적인 것들 뭐 근저당이 뭐고 대학력이 뭐고 전입신고는 뭐야? 학점일자는 또 뭐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이제 처음 집 구하게 되시면은 이제 부동산 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이런 뭐 근저당, 뭐 선순위, 후순위, 뭐 대학력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되면은 당해요. 그러니까 꼭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내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년 자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대부분 저는 항상 그 집주인분과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였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2층에 살면은 꼭대기층에 집주인분이 사신다거나 이렇게 집주인이랑 같은 건물 안에서 사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뭔가 좀 심리적으로 어쨌든 집주인분과 매일 오며 가며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 좀 내 보증금이 안전하다 이런 느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뭐 생판 집주인이랑 뭐 얼굴도 전혀 잘 모르고 아예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는 집주인이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은 조금 더 그냥 심리적으로라도 두 발 뻗고 자겠다 뭐 이런 느낌은 있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뭐 제가 모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혹시 아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도 알려주세요. 일단 보증금 사기, 뭐 전세 사기 이런 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저도 당할 수 있고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당하실 수 있고 뭐 전문가라고 해서 안 당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마음 먹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막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많이 찾아보고 많이 검색하고 집 구할 때 진짜 계약할 때 좀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보증금 진짜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막 이제 뭐 대학교를 입학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제 처음 집 구하시는 거 사실 정말 어려워요. 집 구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고요. 이러이러한 건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건 꼭 해라. 이런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 단 한 분에게라도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집 구하실 때 정말 좋은 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고 소중한 나의 돈,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